어제 JTBC 뉴스룸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군 호텔 밀리토피아 회유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해병대를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던 그때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진술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에 달력을 펴놓고 보면 그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이날 오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대령을 감쌌습니다. 박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 유가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언론 브리핑이 미뤄져 이렇게 된 것 같다. 즉, 이첩 보류 지시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8월 9일 돌연 진술이 바뀝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자필로 언론 브리핑 변경에 따른 박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때문이라더니 갑자기 박대령을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7일 3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박대령을 비난합니다. 박대령이 해병대의 책임을 언급했냐고 묻자 본인만 해병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수사단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월 29일 VIP 경로설이 불거지자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대령의 주장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지난달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거짓말, 특히 박대령에 대한 갑작스런 진술 변화 과정에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을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예. 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규정에 따라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8월 2일 국방부가 갑자기 사건을 회수해 오라고 했고 이후 수사 보고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 이때부터 처음에는 박대령을 감싸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3차, 4차 조사를 거치면서 박대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점에 2천억 원 가치의 밀리토피아 호텔의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가는 논의가 이루어진 게 저희 JTBC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 최상병 순직 2달 뒤인 2023년 9월 운영권 이전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듬해 1월 예비역 대상 설명회에 이어 4월 개관식까지 일사천리로 이 해병대에게 이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넘어지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 같은 흐름을 통해 볼 때 해병대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 이후 생긴 해병대 내부 불만도 덮고 외압 의혹도 덮으려 한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밀리토피아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밀리토피아를 설명하는 자리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병대 내관을 터전으로 장병과 가족, 예비역들의 복지를 높이고 전후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적해병, 상승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승을 기원합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병대 마크가 찍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무적 해병이라고 주먹까지 쥐어 보인 건데 이 대통령 영상뿐 아니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까지 불참하고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안 나오고 저길 갔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출입을 거절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거절된 단체는 바로 최상병의 진상규명,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요구해온 단체인데 예. 어떤 식으로 거절을 당했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의 정책협력과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간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해병대 예비역 정책 설명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저희 참여를 거부했죠. 네, 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렇게 참석을 원한다는 공문까지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고 예. 행사 당일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가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갈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자체를 놓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갈래였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던 초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가 이 어떤 외압에 의해 그 내용이 바뀌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갈래였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 외압이 작용하도록 즉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관한 구명 로비 의혹이 바로 세 번째 갈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한 부적절한 과정에 이 과정을 덮기 위해 밀리토피아라는 국가 자산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저희 JTBC 취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더 많으니 취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해병대가 애초에 구상했던 건 600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 보고된 용역 보고서엔 2028년 완공이라는 청사진까지 담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관한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해병대에 주어졌고 그 결정은 최상병 순직 후 채 2달도 걸리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김민광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작성한 신축회관 용역 보고서입니다. 640억 원을 들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객실 40여 개 규모 회관을 짓고자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로드맵도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3월. 그런데 최상병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뒤인 9월. 신축 계획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밀리토피아 호텔의 운영권을 해병대에 넘긴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밀리토피아의 경제적 가치는 약 2천억 원, 객실 규모는 150여 개입니다. 해병대 계획보다 경제적 가치와 규모 면에서 3배가 넘는 건물을 선물받은 셈입니다. 그 뒤로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이듬해 4월 해병대 이름을 건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 개관합니다. 당시 해병대 안팎에서도 의아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고위 관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미 준비가 진행됐던 신길동 부지 대신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밀리토피아를 넘겨받겠다고 해 내부적으로 당황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군관부 역시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 사기가 떨어진 해병대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압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덮거나 축소하는데 협조한 하나의 대가 또는 그런 것을 해줬으니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마? 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